자, 주제 2. 지속가능한 경제 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2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할 건 아니고요.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자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자산관리라는 게 무엇이고, 자산관리가 왜 필요한지까지 오늘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자산관리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3가지 성질과 자산관리의 방법, 이런 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일단 자산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고 가야 되겠지. 자산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자. 나 스스로.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인 것들 중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는 거. 이걸 자산이라고 얘기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라는 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선생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선생님 제가 신던 양말도 그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자산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논외로 하고 그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촬영용 의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봐서 알겠지만. 근데 촬영용 의상이라서 사실 몇 번 안 입었다? 되게 깨끗하게 보존되고 실제 비싼 값을 주고 산 거야. 선생님이 나중에 그 동네에서 열리는 중고거래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그 옷을 팔아요. 물론 살 때만큼 그 값어치를 받지 못하고 싸게 팔겠지만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 수많은 의상도 선생님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의 자산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걸 자산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산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 잘해야 돼. 첫째, 자산에는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자산에는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융자산은 실제 현금 혹은 현금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지닌 걸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해. 실물자산이라고 하는 건 실제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은행에 맡겨놓은 이자 받으려고 맡겨놓은 돈 예금이라고 예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금이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죠. 돈 그 자체야.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계속 아까도 얘기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주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식. 내가 삼성전자가 발전할 걸 기대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어. 그럼 나는 주주가 된다 했잖아요. 그 주식.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의 예상이 맞아서 삼성전자가 내 기대대로 더 발전하고 더 이익이 많이 나면 나의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서 나의 주식이 비싸지니까 나 돈 버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내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가 막 사업이 잘 안 되고 영업이익이 막 적자가 나가지고 막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의 자산도 줄어드는 거죠. 주식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주식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주식은 금융자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뭐 국가가 발행하기도 해요. 국가나 기업이 사람들에게 채권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 돈하고 이자 몇 %를 몇 월 며칠까지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해가지고 발행하는 증서를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채권도 내가 샀으면 그건 나의 금융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채권이 무엇인지도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자산이 예금, 주식, 채권, 이 외에도 뭐 어음 등등이 있는데 중학교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금융자산은 요 3가지. 예금, 주식, 채권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자산은 자산인데 실물자산은 무엇이 있느냐? 실체 형체가 있는 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사실 실물자산으로서 그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건 구입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1년을 타고 되팔았을 때 1,000만 원에 한 반 가격? 혹은 그 이하? 그거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지, 그치? 실물 자산은 자산이지만 그렇게 가치가 높은 자산은 아니고 실물 자산 중에 따봉 왔다는 무엇이냐? 부동산이죠. 건물 혹은 토지, 상가, 아파트 이런 거, 부동산. 요게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고 그 외에 실물 자산이 또 뭐가 있을까? 귀금속. 가짜 말고 얘들아. 귀금속. 엄마가 가지고 있는 금팔찌, 금목걸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실물자산이긴 한데 다이아몬드도 금만큼 가치가 있진 않아요. 사고 나면 가격이 떨어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등등등등. 그 외에도 실물자산 그럼 들어가는 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내가 되팔 때 더 비싸게 되팔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실물 자산에 들어가고 뭐 골동품,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백자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진짜 청자야. 이런 것도 실물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금융자산하고 실물 자산 구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자산이 뭔지는 알았고 옆으로 가서 자산을 관리해야 된대요. 어떻게 하는 게 관리하는 것이고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게 자산이라 그랬어. 그럼 자산을 관리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나의 소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언제 소비할까, 얼마나 소비할까, 소비 계획을 세우죠. 소비도 계획적으로 해야 돼. 안 그럼 막 과소비하고요. 뭔가 나도 모르게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을 언제 소비할까, 어디에 얼마나 소비할까 이런 거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이걸 좀 더 불릴까? 내가 지금 1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이 1억을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만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걸 우리는 자산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자산관리의 필요성은 서술형으로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생님이 깜빡하고 서술형 마크를 안 붙였는데요.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공부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100% 확실하게 소득이 계속 발생해. 그러면 자산관리 안 해도 돼요. 내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돈을 버는데 뭘 돈을 모으고 불려 있는 거 안에서 쓰면 되지, 그치?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자산관리의 필요성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생애 주기에서 소득과 소비는 일정하지 않아요. 소득이 없이 소비만 발생하는 시기도 있어요.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이 적은 시기가 있어요. 이렇게 소득과 소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지속 가능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죠. 다음, 두 번째. 자산관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앞에서도 나왔잖아. 무슨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뭐 이 시기 정도. 요 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80대 초반이라 그랬어. 여러분은 아직까지 10대야. 근데 의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노인 나이가 됐을 때는요. 아마 평균 수명이 진짜 선생님 하나도 과장 안 하고 무조건 90대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는요. 평균 수명이 90이 넘어가요. 그러면 한 60대 중반까지 일을 한다 쳐도요. 거의 30년가량을 소득 없이 소비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는 나중에 소득은 없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가 더욱더욱 중요해지겠죠. 아, 고령화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네, 철학적인 얘기가잖아. 불확실해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장 강의 듣고 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걸 미래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생활도 마찬가지야. 언제 어떤 돈이 들어가게 될지 확실하게 계획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불확실하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교통사고, 내가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교통사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평생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가지고 탈의를 못 쓰게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다쳐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 이런 데 대비해야 된다는 거지. 그 외에도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돈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 외 자연재해도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우리나라 지진 같은 거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전에 포항에서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었죠. 실제로 살던 가옥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정말 옷까지만 챙겨서 탈출한 사람들도 많았죠. 이것도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중에서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자산관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이나 특성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플레이 스타트 마무리할게요. 자, 중요한 자료가 너무너무 많이 있네요. 3단계